선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유권자들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게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뭐 그런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지금 워낙 이제 정치 자체가 양극화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거의, 뭐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독성이 강한 정치, 뭐 그렇게 toxic politics라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내가 잘 되는 것보다는 상대방을 사실은 깎아내리는 뭐 그런 정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일단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이거랑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랑 어느 쪽이 먼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소선거구제라는 제도 자체는 이제 내가 20%, 30% 내가 상대 2등보다 내가 1%만 더 얻어도 내가 이길 수 있는 선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인센티브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이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런오프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 같은 경우에도 내가 저 다른 후보, 제3의 후보, 제4의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장기적으로 다음 라운드에서 내지는 세컨드 선호에서 나를 이 사람들이 지지하게끔 만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합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좀 정치가 상당히 오히려 부드러워질 가능성이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거의 단점은 여기도 이제 쓰시긴 하셨던데, 군소정당들이 사실 이길 가능성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만약에 소선거구제 하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런오프 같은 걸 생각해봐, 결선투표 같은 거, 네. 대선에서 결선투표를 생각해봐도,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결선에는 빨간당하고 파란당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런데 뭐 1차적으로 사실은 저는 그 포인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선거 결과와 또 다르게 선거 과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선거 과정에서 어떤 뭐 차이점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공통점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할 수 없게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게 닭이 먼저냐, 왜 계란이 먼저냐는 이야기를 아까 했나 하면, 이게 우리 선거 제도가 그래서 지금 우리 정치가 그런 건지,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정치가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선거 제도 하에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선거 제도를 계속 킵을 하려고 그렇게 뭐 가로막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어느 게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리를 둘 중에 하나는 깨트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중에 저는 사실 정치 문화를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너네 빨간 당은 파란 당을, 파란 당은 빨간 당을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마. 같이 만나서 좀 밥도 먹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이제 좀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되게 쉬운데, 그게 이제 가능하지 않다면은 이걸 이제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제도로 좀 제도를 바꾸는 거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그때 제기를 했던 건데,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마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총선보다도 대선 같은 경우에 이게 구현이 될 가능성이 약간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 네. 근데 사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어떻게 참여시키고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근데 그렇다면은 이 500명 정도의 규모가 참여한 공론조사 이상의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건 당연히 모르겠는데, 네. 교수님 혹시 좀 고민해 보셨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 양반들을 대표로 뽑아준 거는 가서 국민들을 리드를 하라고 리더로 우리가 뽑아준 거잖아요. 리더가 뭐예요? 자기들이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라고 해준 거잖아요. 정계특위에서도 그렇게, 그래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도출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뒤집으니까
그럴 것 같으면 정기특위를 왜 만들었어요? 그럼 그렇게 쉽게 뒤집어 놓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뒤집어 놓고 새로 낸 안 같은 경우에 아무 힘이 없죠. 그러니까 한번 낸 안을 끝까지 그 밀어붙인다거나 뭐 그럴 뭐 용기라고 해야 되나, 그럴 뭐 좀 리더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 공론조사 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면은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되게 싫어하는데, 국회 없애면 좋겠고, 뭐, 국회의원 하는 일도 없는데 숫자도 줄여버려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도, 그 다음에 가서, 다가가서 설득해야죠. 왜 교수인 제가 제가 먼저 해야 됩니까? 그건 그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해야지. 그 리더 하라고 뽑아놨는데, 제가 가서 하니까 알아듣는 이야기를 왜 자기들은 못해요? 교수도 하는 이야기를 그 국회의원들은 왜 못해?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좀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제도가 좋으냐 나쁘냐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이게 좋겠구나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그 제도가 좋은 아웃컴이 나온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그럴 것 같으면 우리 그 정치 제도 공부하는 그 정치학 공부하는 교수들은 뭐 아무 하는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정치학 내지는 한국 정치학에서 쌓아놓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제도는 어떤 제도를 하게 되면 정당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들로 답변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깡그리 무시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그냥 국민들이 싫어한다고 해가지고 쉽게 뭐 휴지 조각 같이 그렇게 폐기하는 게 그게 나는 좀 굉장히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아까 이해 충돌의 문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그 전문가들의 문제, 전문가들의 이슈, 우리 전문가들한테 또 어떤 경우에는 이야기를 좀 들으라고. 그 다음에 가서 당신들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설득이 만약에 된다면은 가서 그 다음에 국민들을 만나라고. 근데 이제 그런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그냥 국민들이 되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핑계로 그 뒤에 숨는 거죠.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자기들한테는 옵티멀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 자체가 옵티멀하고 아무리 잘 못해도 49%는 49대 51로 갈라졌을 때 49%는 보장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정치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제 봐야죠.